어젯밤에 제가 집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조국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면서 하나 보여주더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조 털레유라는 멸칭을 사용한 진영 내부 갈라치기 공격에 이어서 황당무계한 허위 사실을 올리며 제 딸과 조국 혁신당을 비방합니다. 제 가족 중 어느 누구도 또한 조국 혁신당 어디서도 제 딸의 국회의원 출마를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행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전 대표 문조 털레유라는 멸칭과 갈라치기 공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딸 조민 씨의 국회의원 출마설을 제기한 저희 김용민 브리핑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황당무계한 허위사실, 개탄스럽다 이렇게 거칠게 비난을 했습니다. 출마설을 제기했다기보다는 출마설이 도는데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라고 제가 강미정 전 대변인에게 물어봤고 강미정 전 대변인 역시 기자들이 취재할 내용인 것 같다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조 전 대표 자신을 포함한 누구도 딸의 출마를 고려하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공천 룰을 정한 더불어민주당. 재판 중인 후보자는 공천 부적격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마에 길을 열어줬다는 지적이 나왔고 딸 조민 씨의 출마설까지 제기됐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 전 장관이 나오지 않는다면 조민 씨를 내세울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두 부녀가 반복적으로 언론에 노출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이미 상당한 여론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딸인 조민 씨 출마 가능성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도 제가 보도로 본 적은 있습니다만 깊이 있게 잘 몰라서요. 당 안에서 막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나누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군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민 씨가 나간다고 해도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 누구든 다 마찬가지죠. 누구든 마찬가지. 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공개적으로 본인 정치에 뜻 없다. 총선 출마설에 선을 그었지만 본인이 이제 새롭게 또 유튜브 방송까지 하면서요. 그 말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뜨거워지는 모양새입니다. 조민 양이 정치를 한다고 하면 말리실 건지 응원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딸은 정치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적어도 1년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랬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그 22대 총선 공천 룰을 바꿨는지가 좀 이상해 보여요.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조국 아니면 조민이 저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민 씨가 또 새롭게 유튜브 방송까지 개설을 하고 이게 본인 자유죠. 민간인 자유인이니까. 근데 다만 애초에는 뭔가 국민의힘에서 이걸 부추기는 느낌이 있다가 박지원 전 원장도 뭔가 그 조 전 장관과 조민 씨가 이런저런 행보들은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다. 근데 오히려 지금 여당에서 이걸 좀 반긴다는 얘기가 많은데 지난 2023년 5월 수많은 주류 매체들이 조민 출마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정치권 중진들조차 언론 인터뷰에서 그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점쳤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이 한창 화제로 삼았던 리스크를 다시금 짚어보고 복귀하는 것. 과연 황당무계한 허위사실 유포요 비방입니까? 더욱이 조국 대표 본인의 과거 발언을 보면 고려나 검토조차 안 했다라는 해명 자체가 모순으로 다가옵니다. 앞서 토크 콘서트 보셨죠? 북콘서트. 지난 2024년 4월 19일 조국 대표는 딸 조민 씨와 함께한 토크 콘서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202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4월 19일 조국 대표는 딸 조민 씨와 함께 무대에 올라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딸은 정치와
다른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번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적어도 1년간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놀라고 했다. 이 발언은 앞서 보신 대로 육성으로 고스란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할 생각이 없다. 1년간 놀라고 했다. 이런 권유와 대화 자체가 이미 가족 내부에서 조민 씨의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직간접적인 소통과 검토가 오갔음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애초에 검토조차 안 한 사안이라면 왜 딸에게 정치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하고 또 재판 기간 자숙을 권유하는 대화가 필요했습니까? 또한 이번 논란의 발화점이 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인터뷰 역시 단순한 억측이 아닙니다. 강 전 대변인은 당내에서 직접 들은 바가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실체와 근거를 둔 이야기이고 언론과 기자들이 마땅히 추적하고 취재해야 할 공적 사안입니다. 이를 두고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일관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 매우 의아한 태도입니다. 문제는 조국 혁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사당화 행태에 있지 않을까요? 이번 평택을 선거 과정에서 조국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무려 12명의 당 소속 의원 1,000원이 지역구 골목마다 배치돼서 선거 운동을 벌였습니다. 당의 모든 역량이 특정 개인을 위해 일사불란하게 동원되는 모습은 공당이라기보다는 조국 한 사람 당에 가깝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조국 1인 정당. 네. 이러한 권력 구조 속에서 당의 핵심 자산으로 취급받고 있는 조국 대표의 딸 출마설은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휴화산 같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직 대변인 입에서조차 관련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라면 향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조국 전 대표와 조국 혁신당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미 널리 보도되었고 정치권의 중심에 섰던 의혹을 복귀한 언론인에게 허위사실 비방이라며 날을 세우면서 정작 자신들이 저지른 무도한 악마화 행태에 대해서는 왜 침묵합니까? 김용남 민주당 후보를 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실체나 근거도 없이 오직 억측으로 점철된 비난을 가하지 않았습니까? 철저한 악마화의 피해자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합법적인 대법 활동을 두고 조국 혁신당은 대단한 비리가 있는 양 불법 고리사체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당 관계자가. 심지어 인간을 향해 오물이라는 비유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타인을 향해서 근거 없는 오물을 투척하면서 인격을 말살하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의 실체 있는 리스크와 과거 발언을 정상적으로 비평도 아니었죠.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언론을 향해서 신경질적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까? 조국 혁신당은 남을 향해 칼날을 휘두르기 전에 본인들이 빠져있는 지독한 내로남불의 늪부터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조국당은 조국의 딸 조민의 출마 가능성을 언급한 언론 보도를 허위사실이라고 비난했으나 과거 조국이 딸의 정치 참여 여부를 두고 직접 대화를 나눈 점은 출마 관련 검토가 있었음을 반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조국당이 당내 핵심 자산인 조국 대표를 위해 전 당력을 동원하는 사당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딸 조민의 출마설은 언제든지 재점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 리스크로 평가됩니다. 타인에게는 근거 없는 비난을 가하면서 정작 본인들을 향한 합리적인 의문 제기에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조국당의 이중적인 태도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조국이 진보 진영의 리더가 될 수 없으며 나아가 왜 대선 후보조차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많이 이상해요. 사실은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이 이 사법부까지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내부 안에서도 윤석열이를 맥없이 검찰총장 세우고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는 길에 있어서는 거의 뭐 그냥 손 놓고 보기만 하는 이런 구조들 참 너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한 좀 정산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무도 사과도 안 지고 아무도 저 청산도 안 하고. 예. 지금 그 김영민 목사가 한 얘기는
약간 일련의 결론을 좀 내리면 좋겠어요. 네네네. 나는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네네네. 어떻게 문재인 정부 때 진보 정권에서 네. 윤석열 같은 자를 누가 그렇게까지 키웠습니까, 그거를? 키워올려서 예. 대선 후보까지 만들었는가? 네. 그리고 그의 힘으로 인해서 네. 이재명 대통령 탄생을 그토록 저지하는데 어떻게 진보 정권에서 일종의 뒷배가 됐던가 이제 이 등등을 보면요. 선배님, 제 판단이 맞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네.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통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를 2021년 10월 10일 잊을 수도 없어요. 그 결정해놓고 10월 12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측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철저히 수사하라. 검경 나서서. 그 누구를 수사하라는 겁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수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10월 말에 지역의 도당에 있던 정치인이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도당에서 알려주기를 현역 의원이 그 뭐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뭐 선거운동 벌써부터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재난지원금 지급하자 이재명 후보가 목 놓아 외쳤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앞세워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했는데 또 근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문 대통령이 반대했다는 거야. 도리어 홍남기는 준비를 했었다고 하고 뭐야 이게 도대체 그렇게 해서 저쪽한테 넘어갔는데 아닌데 예. 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이제 우리의 묵은 상처 같은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네. 때로는 그 덮어버리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덮었냐면 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의 부상은 과연 무엇인가 대단히 단순하게 볼 여지가 있어요. 네. 처음에는 어리석었다. 어리석었다. 네. 윤석열을 그 검찰을 해체하고 재구조하는데 도구로 쓰기에 아주 무식한 멧돼지에다가 뭐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받아들인 거다. 네. 그런데 대통령을 들이받고 청와대를 수사하면서 조국을 때려잡으면서 네. 총장의 이름으로 이상한 짓 했다. 그때 대통령은 뭐였냐? 비겁했다. 네네네. 자기 부하인 검찰총장을 손보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비겁한 처신으로 빌빌거리면서 네. 그냥 세월을 보냈다. 이게 제가 내린 답이에요. 네. 더 사악하거나 더 교묘한 게 아니라고. 제가 보기에는 네. 어리석은 선택으로 그냥 등용을 어리석었다. 했다가 네. 그의 힘을 제압하기에는 너무 많은 분란이 예상되니 비겁하게 덮고 지나갔다. 네. 그러면 이재명은 뭐냐? 예. 이재명을 싫어했다. 싫어했다. 예. 그렇지. 그러니까 제 말이 유치하다 하더라도 때로는 맞아요. 그런 게 맞을 때가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이 부상해서 집권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기보다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속마음까지는 몰라요. 그냥 네. 유추인데 이낙연쯤이 다음 차기 대권을 갖는 게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네. 이게 제 추정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근데 아무리 싫더라도 이 윤석열이한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했죠. 그냥 거의 방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선배님의 어떤 기준으로 보자면은 네. 방기한 것은 용납이 될 일인가? 그리고 아마 이렇게까지 추악하고 악독하고 저열한 인간인지까지를 몰랐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윤석열도 어느 순간부터 거의 미쳐 돌아간 거 아니에요. 네. 자기가 최종 책임자가 돼 보니까 예.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그냥 거의 미쳐 돌아간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거기까지는 예상을 못했다 하더라도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더니 동감도 하지만 또 왜 그렇게까지 말하냐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 앞에 사과를 하고 좀 자취를 감춰주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죠. 예, 지난 총선 때도 입증이 됐지만 네, 맞습니다. 부산 그 부울경에 아슬아슬한 시점에 네. 문 대통령이 매일 나와서 선거 지원하다 보니까 꼭 보셨구나.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네. 하여튼 다 떨어졌어요. 하나 남 전재수 하나 남고 다 떨어졌어요. 그때 이길 수 있다고 그랬는데 부산 쪽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다 이기는 줄 알았대요. 네, 아니 그때 그랬다니까.
사전 예보들을 하잖아요. 네. 그게 다 그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맞아떨어져서 한 12석이냐? 뭐 부울경 합쳐서 네. 10석 가까이를 봤다는 거예요. 짜게 네. 잡아도 8석이었어요. 네. 한 석이 되다니. 이 영향이 뭐냐 이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저도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칭송하고 지지하고 봉화마을에서 마주쳤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으로서 민주당원이었으니까. 예, 아주 기뻐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으로서 그분의 행적은 어떠한 새로운 업적도 없고 나라의 길을 개척한 것도 없고 그저 코로나 방역 잘했고 국제사회에 있어서 품위 있는 지도자상을 보여줬다는 건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뭐 사람도 없어요. 근데 네. 하여튼 역사 속에 잠시 좀 사라진 존재, 본인이 언명한 것처럼 사라진 존재가 되는 게 가장 좋은 처신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분을 소환할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싶은데. 예. 제가 이러면 또 욕을 먹겠지만 네. 요즘 뭐 조국하고 합당하는 과정의 이야기, 유시민 씨도 나서서 한마디 보태는 얘기, 김어준 씨에 대한 얘기가 그게 무슨 친문 세력이 부활이라는 게 나는 너무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친문 세력이 어디 존재하냐고. 지금은 그냥 지금이야 존재하지 않으니까 새로 규합하려고 하는 아니 면이 있죠. 이재명 원팀이에요. 예. 오히려 이재명 충성 경쟁을 하는데 라인이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제가 느낀 거는 저는 그래도 정치에 관심 갖고 신문 쪼가리라도 보기 시작한 지는 되게 오래되거든요. 네, 네. 근데 당에 대해서 이 정도의 장악력을 가진 리더는 김대중 이후에 없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예. 현재는 신분이 대통령이어서 그렇지만 사실은 뭐 뒤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근데 네. 지금 합당 문제로 분란 있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나중에 이거 지켜보다가 대통령이 그냥 측근에게 한마디 하면 다 진압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우려하냐면 문재인 대표 시절에 대통령 시절에 너무너무 끔찍하게 본 게 내부 분열 세력이었어요. 소위 뭐 무슨 파리 뭐 그랬던 똥파리. 아. 신문. 이 사람들이 교묘한 논리를 세우면서 그렇지. 문재인 대통령 거의 신이야. 그리고 이재명은 무슨 일 있어도 지구에 돼. 악마화했죠. 그래서 돈 걷어갖고 해경궁 홈씨 이런 거 조선일보에 내고. 해경궁 김씨. 해경궁 김씨. 막상 선거 때가 되면 예. 상대편 찍으라고. 남경필 찍으라고. 찍어라. 나중에는 윤석열 찍어라. 예. 이게 거의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또 화력이 세요. 어디 있나 모르겠어요, 그 자들. 한 3,000명 된다고 추산을 했는데 3,000. 밤이고 낮이고 그거 하고 뭐 어쩌고. 근데 그거를 난 실체를 목격을 했고 거기 주역 중에 한 사람을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얘기까지 해보고 이게 공연한 그래요? 짐작이 아니고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있어요. 멀쩡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대가 실체로 존재하는구나를 그때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거기 비난하다가 강연이 다 잘렸었어요. 그 인간들이 이제 막 김갑수 빼라. 어디 강연만 간다 하면 사전에 야 무섭구나 했는데 네. 지금 합당 반대나 정청래나 김어준 조국 묶어서 다 비난하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지. 네네. 현역 의원들도 막 반대자가 많은데. 네. 그런데 이럴 때 그 분열주의자들이 아주 기묘하게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갖고 이 댓글 문자를 한 50여 정 이렇게 사전 준비된 걸 갖고 막 뿌려대면서 이렇게 난동을 피우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의 진보 지지자층에는 젊고 순수하고 좀 어리숙한 분도 아직 많아요. 네, 네. 감염이 된다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말도 안 되게 증폭되는 내부 분열이 이게 조장될 수 있구나. 이걸 여러 차례 체험을 했거든. 사실 열린우리당 때 그 모습도 그때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열 세력에 놀아나지 않기 위해서도 모두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 물론 저도 지금 열을 내서 말을 하고 있지만 너무 열을 좀 안 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의 상대적 우위라든지 장래 여러 가망을 볼 때 합당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 조국혁신당 쪽이지. 거기는 당의 존립의 의미가 이미 사라졌고 쉐빙선. 네. 뭘 이재명을 부실 거야? 쇠빙선이 아니라 황영선이었어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배님은 지금 반대하시는 거예요, 합당을? 아니 저는 오랜 합당론자죠. 왜냐하면 이건 욕심인데 지금 국힘 구성원을 갖고 나라의 운영의 파트너로 어떻게 삼냐고. 그렇지. 예. 민주당이 확장해서 진보 보수가 다 있는 옛 좋았던 시절에 일본 자민당 같은 그림이 있어요. 네. 영원히 그럴 수는 없어. 근데 상당한 기간은 민주당의 확장이 요구되고 그렇지.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이 민주당 우산 안에 들어와서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중요한 정책 토의할 때요. 국힘하고 상의 안 합니다. 아, 그렇지. 민주당과 정부가 하는데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어. 이런 바탕을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모든 합당은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조용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합당을 왜 저렇게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들 동의도 없이 수긍도 없이 전격 제안을 했는지. 근데 그거는 이해하고 들어가자고요. 네. 이해하자는 거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일이 될 때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당대표가 불쑥 내질르면서 막 좋은 쪽으로 불이 촥 제가 흥분했어요. 예. 확 일이 붙어갈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게 완전히 도화선에 대해서 찌그락바그락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청래 대표도 지금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충분한 내부의 이제 숙고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조국하고 식사하고 골프는 좀 이상하다. 네. 같이 이제 자주 만나는 이 여러 가지 그림이 연출되고 하면서 이렇게 이 숙성시켜가는 게 차라리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나는 조국이 정청래가 자기 독자 세력 확장을 위해서 저런다고 생각하면 난 애들이냐? 난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진보 내지는 민주당 내지는 이 국정의 장악력으로 볼 때 이재명 대통령한테 묻어서 편승해 가는 게 3년 후 4년 후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지 지금 독자적인 세력 확장을 하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를 아니 정청래 그렇게 어리석겠냐고. 지금 독자적 세력 확장이라고 저는 절대 안 보고 그리고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오해를 사는지 난 저기서 봤어요. 며칠 전 유시민 씨가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조국에 대해서 이런 충고를 해. 지류에 몸담은 나처럼 돼. 큰일 하려면 대통령이라도 하려면 본류에 있어야 돼 이 말을 해요. 그건 이제 조국을 두고 하는 얘기였죠. 네, 조국을 두고. 저는 그 앞뒤 맥락을 쭉 다 봤거든. 그 맥락은 뭐냐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야. 당신이 큰 역할을 하려면 본류 큰 물에 가서 놀아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냐면 조국을 대통령 만들려고 유시민이 공작을 한대. 아니 그 맥락이 안 읽히나? 그러니까 제가 누구 편들려는 게 아니라 그냥 객관적인 사실은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앞으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연임하기를 바라지만 연임이요? 예, 연임해야 돼요. 국민운동 할 거야 나. 연임할 제가 수 봐도 있지. 그 다음은 안 보여요. 예, 국민투표. 근데 이제 차기 리더십을 얘기할 때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매우 호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최종 리더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된 양반이에요. 검증이 됐어요, 이미. 선하고 어리석어요. 그동안의 정치 과정을 봤잖아요. 매우 품격 있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만 비겁합니다. 근데 어리석어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누구냐고. 조국. 아니야. 문재인. 문재인이야. 너무 비슷하단 말이에요. 문어게인이라니까. 너무 비슷해. 그래서 그냥 앞뒤 조금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분을 존중하고 이분이 뭐 당대표를 할 수도 있고 또 국회에 오래 몸담으면 뭐 중요한 직책 할 수 있죠. 그러나 국가 리더로는 누구도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친문 세력이 규합되고 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그게 안 돼요. 그러면 합당 막 반대하는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나 이분들
다 나름의 뭐 생각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네. 합당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자리 문제가 생겨요. 뭐 지역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당은 항상 최혜정 대표끼리 모여서 그냥 전격적으로 해치우면서 나중에 추인받는 과정을 거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 이전에 이제 당 대표가 당원들 혹은 당 지도부에 신임을 받아야죠. 근데 신임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니까 이 꼴이 난 거예요. 저도 이번에 봤는데 네. 정청래 대표가 당에서 생각보다 취약하구나. 매우 취약해요. 예,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사실 김어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거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안 하고 김어준을 따라가다 이 꼴을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김어준 씨는 뭐 이재명 대표와 다른 뭐 틈이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네. 자기 확신이 너무 커져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김어준이 나중에 무슨 큰 지위를 바라거나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재 갖고 있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명망을 잘 유지하고 또 정책 배후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지금까지는 굉장히 뭐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잘 흘러왔는데 조금 톤 다운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마구 강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화된 사람 못지않게 막 반감을 느끼고 뭐 하여튼 그런 게 많아졌더라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치하처럼 취약한 약세여서 헐떡일 때는 그게 서로 뭉치는 힘이 되지만 지금은 사실 민주당 계통이 다 배부른 상태거든. 그러니까 맞아요. 갈등이 막 커지더라고. 네. 근데 그 국힘이 누구냐 그 고성국 말 듣고 정치한다 하듯이 네. 민주당이 김어준 말 듣고 정치한다면 너무 초라하고 창피해지는 거죠. 네. 김어준은 이 인플루언서죠. 사회적 영향력 있는 원오브댐이지 네. 민주당 정치가 그의 손에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극우들의 모략같이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현실적인 얘기기도 해요, 사실은. 좀 힘이 세긴 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인 변수에서 그다음에 김어준 씨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열광적 지지 아직 뭐 폐기하지는 않았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그냥 선상이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내부의 미움이 그 국힘의 친한동훈 뭐 장동영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까지 돌이킬 수 없는 강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너무 윤석열에 대한 평가만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는데 했던 얘기가 있어요. 특히 윤석열이가 그 검찰총장이 됐고 심지어 조국 사태가 난 이후에도 저는 김어준 주진우가 했던 일들을 똑똑히 기억하고 한때는 이제 있습니다. 좋게들 여기서 저도 옛날에 TV조선에 이제 시사 프로 나갈 때 네. 뭣도 모르고 막 김어준래 윤석열을 막 칭송하고 그랬다니까요. 아이 그야 뭐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하여튼 그걸 자꾸 너무 파내지 마시고 저는 네, 선배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의하지만은 굉장한 원한이 있어요. 네, 좀 그래 원한이 보이더라고요.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김어준이 우리가 모르는 윤석열과의 회합이 있었던 것도 맞잖아요. 주진우 기자랑 이제 친하게 지냈죠. 그 김어준 씨가 친하게 지내는 건 저는 못 들어봤으니까 모르고. 지금 저 일각에서 얘기하기를 그 김어준, 유시민 등이 윤석열과 혹은 뭐 김건희와 같이 만났다 뭐 그런 얘기들이 도는데 아니, 사실 그건 아닐걸요. 전혀 아니에요. 뭐 저는 모르는데 일단 모르시는 일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떠도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아니, 마치 그 김갑수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 것처럼 해서 그 팩트 체크를 제가 좀 뭐 하려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예. 다만 주진우 기자도 한때는 좋은 감정으로 윤석열하고 친했고 어울리던 얘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어울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니까. 왜냐하면 그가 이제 악행을 하기 전 서울지검장 할 때 얘기니까 네. 예. 나름 그 추진력 있는 검사로 봤었을 때니까. 근데 가령 윤이 대통령이 되고 온갖 폐악질을 할 때 뒷전에서 가까이 만났다면 그거는 정말 반역이죠. 적어도 그건 나쁜 검찰총장 짓이죠. 이후에
계속 추진우가 그 윤석열을 비호한 것은 제가 눈으로 똑똑히 봤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다면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슨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난 다음 조국을 때리면서부터는 관계가 멀어졌다 그러는데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분명히 검찰총장이 되고 조국 사태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조국에 대한 징계를 추미애 장관이 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최동욱 검찰총장 때리기와 별 다르지 않다 이러면서 비호하고 다녔다니까요. 하여간 상황 판단에 큰 오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 역사에 정말 악한 중에 악한이 윤석열인데 네, 네. 윤석열과 한패였다라고 모으는 거는 지나친 거란 얘기예요. 그가 윤석열이 부상하기 전에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한 추진력 강단 있는 검사로 보고 가까이 지낸 데까지를 뭐라 그러면 안 되고 과연 그가 윤이 네. 대권을 잡기 전서부터 해서 이제 세력을 키워서 대통령이 돼서 온갖 만행을 저질 때 한패거리에 놓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만 하자 이거예요. 그때 주진우는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 본인 말로는 그런데 그 이후에 드러난 그냥 본인 얘기를 믿어줘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는 수많은 얘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씨가 어딘가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매불쇼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봤겠구나. 네.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는 괜찮게 지냈는데 네. 이후에 완전히 원수가 됐다고 조국 얘기를 사태라고 하잖아요.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 아니에요. 그 부분은. 아휴, 그리고 조국 사태도 그게 뭡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게 조국 사태 때문인 건 줄 아세요? 아니, 그때 너무 열받았었는데 조국 사태 2회 이제 시위를 나갔어요. 네. 그랬더니 3회째 연설을 하래. 네. 그래갖고 황교익이하고 나하고가 연사더라고. 그래서 연설문을 쓰면 미리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집권 세력인데 집권 세력의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이 싸우는 걸 우리가 나가서 시위를 해서 입장을 밝혀야 돼?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은 왜 있는 거야? 예. 그래갖고 그 뉴스 날릴 수 있었거든요. 나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러고 네. 그때부터 마음이 쌩 돌아서더니 예. 그러니까 꽤 오래된 거예요. 문 대통령이 하는 그 하나하나가 특히나 아무도 기억 못할 텐데 무슨 시국에 대한 무슨 담화 비슷한 걸 발표했는데 그 문장을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예민한 갈등을 다 피해간 문장이야. 그렇지. 그래갖고 한마디로 그 조국 수호는 되지만 윤석열 사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네네네. 옛날을 캐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만의 입장 차이도 있는데 정말 역사적 정말 악당 윤석열과 같이 했느냐 말았느냐 이 각도에서 봐야지 그 전후로 좀 애매한 시기에 뭘 몰라서 이랬던 저런 걸 다 캐기 시작하면요. 그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 후를 보자고 윤석열이 집권해서 난리를 칠 때 네. 김어준이나 주진우가 어느 쪽에 서서 발언했는가 그 각도로 봐요. 그러니까 지금 화나신 건 내 이해를 하겠어. 네. 조국 수호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윤석열이랑 짬짬이 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 정도의 그 정보 접근력과 또 윤석열을 모르지도 않는 인적 관계를 따진다면은 몰랐다? 우리만큼 몰랐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선배님. 지나간 웃기는 얘기인데 네. 내가 한때 김건희랑 어울리는 얘기 사람들한테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나는 이런 여자인 줄 몰랐어. 그냥 워딩이 서툰 그 문학의 인사로 본 거예요. 아니 그렇죠. 만나시는 분도 많고. 아니 뭐 그런 유형의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아니 저런 전시회를 하는 이력을 가진 사람이 좀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근데 있긴 있거든. 너무 서툰 사람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야. 사짜라는 느낌은 안 받으셨어요? 사짜라는 느낌은 안 받으셨어요? 아유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돈이 아우라에서 돈이 많은 사업가는 없어요. 그래서 사기꾼은 없어요. 네. 사기꾼은 없는데 있는 척해서 생겨난 거지. 나는 그 여자 업체 이런 거 보니까 사짜로 보인 게 아니라 뭔가 촌스럽고 뭐가 안 맞는데 뭔가
잘 돼 있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본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더 맹렬하게 저한테도 막 굉장히 친하자고 뭐 하여튼 그랬거든. 예. 아, 저 맹렬함이라는 게 얘는 겉은 이제 그 일종의 큐레이터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지만 얘는 사업가다. 그러니까 사업가로 찍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 영역에서 사업가로 보인다는 건 사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각도로만 봤지 네. 이렇게 이상한 사람일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와서 너 그거 왜 몰랐냐 그러면 뭐라 그래? 몰랐는데 어떻게 잘못 봤는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네. 근데 김건희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윤석열을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냐? 아이, 그 지나갑시다. 지금 김용민 목사가 네. 좀 그 사랑이 부족해. 목사지만. 네. 좀 아니 저도 그렇게 동의하는데 인간의 어리석음에 어떻게 대해서 인간이 사죄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지 이게 지금 국민들을 기만하고 사기친 게 이게 어느 정도인데. 난 요새 게다가 또 속아 넘어가요 또. 아이, 또 그 얘기- 옳대 그들이. 그 얘기 또 하는 것보다 어. 이번에 합당 과정에서 시끄럽게 되면서 댓글을 열심히 본 적이 있어요. 댓글 잘 안 보거든요. 보니까 진짜 뭐 음모론이 정말 횡행하더라고. 친문교 앞에서 조국을 세울 그치만 아닌데 그럴 수가 없거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동력이 어디 있냐고. 어떤 세력을 모아서 그걸 만들려고 하냐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거든. 양정철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양정철이가 지금 분명해요. 날뛰고 설쳐봐. 아니 날뛰고 설칠 수는 없죠 지금은 국면에서. 양정철 씨가 옛날에 문 대통령이 되기 전후쯤인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 선배님, 날 선배래. 그냥 방송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네. 식사나 합시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뭐 좋은 데 가서 밥 먹었어. 난 양정철을 개인적으로 모르는 사이거든. 네. 그러니까 아마 무슨 써먹을 사람인가를 테스트하는 자리였나 봐. 근데 그 옆에 누가 왔는데 자살한 그 어디야 조계사 총무원장 자승의 예. 비서실장이래. 어. 야, 그러니까 난 너무 이상했던 거야. 자승하면 자승은 저쪽이지. 완전 저쪽이면서 네. 정말 문제 너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비서실장하고 네. 양하고 너무 친한 관계면서 나하고 진짜 뻘쭘한 자리를 식사 자리를 아주 좋은 데였어. 이게 뭐냐. 그래서 나처럼 어수룩한 사람은 야, 이게 정치하고 세력 싸움한 사람은 정반대끼리도 이렇게 저렇게 통하는구나. 너무 이상한 자리가 있었거든. 네. 그 세상에 참 기묘한 일이 많은 거예요. 하여간 지금 저는 김건희나 지금 이른바 유튜버라 불리는 인플루언서들이 자격이 없는데 권한을 행세하는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은 이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2년 7개월을 경험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보니까 무슨 힐러리 모델로 해가지고 뭘 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긍지가 생기는 거는 네네네. 적어도 미국인보다는 우리 한국인들이 더 그렇지. 낫다. 똥이라고 판단되면 바로 몰아내는. 더 낫다. 조국은 어떨까요? 조국 일요일에 오는 금요일까지 다 봐라. 야, 이게 무슨 받아낼 빚이 있는 사람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거의 10배인데 민주당이 네.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조국한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정청래 대표 내지는 민주당의 통합 그 합당 추진 세력이 조국 대표한테 뭔가 약속을 한 게 있지 않냐 싶어요. 후원장담 같은 것도 했을 수 네. 있죠. 야, 그 예컨대 네. 뭐 이거는 뭐 실제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야, 그 저 들어오면 최고위원직 하나 줄게. 네. 혹은 뭐, 야, 조국하고 공동 당 대표 할게. 네. 혹은 야, 뭐 전라북도 같은 당선되기 좋은 곳에 공천 줄게. 너희들 위해서 양보할게. 네. 이랬을 가능성. 그 다음에 또 합당 그거 우리가 바로 추진할 수 있다. 당신만 오케이하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다. 그렇지. 이렇게 그 호언장담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기네 당 쪽을 수습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조혁 대표 입장에서. 예. 그럼 이제 한판 열받는 거죠. 그렇지. 이것들이 뭐야 이게 지금 나한테 약속한 게 있는데. 공수표 날렸네. 뭐 쉽게 하면 사기 쳤네 이것들이.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열도 받고. 그리고 합당이 물 건너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좀 초조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는 날짜를 4일 박아서 예. 던졌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13일까지 당내의 어떤 논란을 종결하고 합당을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그 4일을 줬다는 얘기는 출구 전략일 수도 있어요. 아 도리어. 네.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정청래 대표하고 비교하자면 여론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평가, 비판 여기 상당히 민감합니다. 조국 대표가. 그래서 나 홀로 막 길을 막 가는 여론이 어떻든 간에 그런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이렇게 잘 그쪽을 좀 따라서 움직인다 그럴까요? 그런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네. 합당에 별로 좋은 분위기가 아니란 말이죠. 네.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합당은 불가능하니 그냥 저기 출구 전략을 마련해 주자. 그렇게 해서 발 빼야 되겠다. 스무스하게 타격 입지 않고 그냥 그렇죠. 이 뭐 논란을 종결시키는 방향으로. 이 진흙탕에서 발을 빼자. 나라도 살자. 뭐 이런. 그래서 4일을 주고 그때 그걸 명분으로 이제 난 빠지겠다. 이렇게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사실 조국 대표가 더 과감하게 이 문제에서 자기 입지를 다지려면 4일간 빌미를 주는 게 아니고 기간을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발표했었어야 됩니다. 합당은 없던 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 문제를 잘 수습하길 바란다. 이런 정도로 정리했으면 네.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뭐 4일을 주는 것 자체는 그 일정 정도의 출구 전략. 네, 출구 전략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이 조국 대표와 관련해서 이게 가장 큰 의문이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자기 아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아가지고 바로 사면시킬 수 있는 그 아내를 그냥 본척만척하고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1년 가까이 감옥에 더 있었어요. 네. 정경심 교수가. 내가 정경심 교수라면 문재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니 그만두는 사람이 무슨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게 있겠습니까? 그냥 사면시켜야지. 근데 자기가 사면시키면은 좀 폼이 안 난다고 그냥 두고 그냥 그만둔 거 아니에요. 네.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문재인하고 선 그어야지. 자기 가족의 그 어떤 일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그런 지도자의 면모를 뭐 정말 여과 없이 과시했는데 다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사면복권 받자마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문재인 찾아간 거 아닙니까? 같이 영화 보고. 네. 이 심리를 전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뭐라고 봐야 됩니까, 소장님? 그러니까 뭐 마음속으로는 부글부글한 게 있어도 뭐 강한 힘을 가진 사람 네. 또는 뭐 아주 민주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척을 지지 못하는 그걸 이제 유불리를 계산해서 움직이는 그런 면모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 기회주의 아닙니까? 뭐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인 거죠. 또 어찌 보면 비겁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예. 근데 그 조국 대표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 힘으로 돌파해서 뭐 대권을 잡든 뭘 하겠다 이런 쪽은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뭔가 좀 강한 세력 같은데 의존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손을 내밀어서 그쪽에 힘을 빌려서 자기를 이렇게 옹립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쪽에 가깝지 않나. 그렇다면 정청래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뭐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돌파하는 정치인 하면 이제 이재명이 떠오르고 그러네. 또 그 전에 노무현 같은 분이 떠오르죠. 그렇죠. 노무현 같은 분은 사실 김영삼한테 이런 얘기도 들었잖아요. 노 의원은 무슨 정치를 그따위로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윗선에 잘 보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냥 예. 들이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3당 합당 할 때도 안 따라갔잖아요. 예. 꼬마 민주당 했습니다. 네.
그 고난의 세월을 뭐 고스란히 견뎌내면서 자력으로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간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누구한테 아부하고 빌붙고 이러지 않고 자기 힘으로 돌파한 사람이죠. 그럼요. 그런 사람들에 비한다면 정청래나 조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이재명을 뭐 좋아한다, 존경한다 그러지만은 실제로는 전혀 뭐 요만큼도 탈끝만큼도 닮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조국 정청래다 이런 말씀이고요. 아마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도 뭐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뭐 누구 봐주지 않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질러댔을 때 아마 갈라치기다 뭐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을 그렇죠. 거예요. 온갖 욕을 다 듣고 따돌림 당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그걸 이겨낼 힘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게 바로 이제 공익 추구의 힘이죠.